저는 사실 브랜딩을 잘 모르거든요. 어떻게 그래요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.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맞았을 때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외식 브랜드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 남준영입니다. 첫 번째 브랜드는 쇼뜨라는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퓨전 중식당 꺼거와 일본 스탠딩바 컨셉의 키보, 아침에 여는 쌀국수집 남박, 그리고 와인바 사랑이 뭐길래, 그 모든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외식 컨설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문화기획사 TTT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낯섦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,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낯섦을 느끼지만 그 낯섦이 부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. 가보지 못한 동네에 갔을 때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과연 좋은 낯섦이 아닐까? 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무언가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. 직접 베트남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모든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180km 정도 비행기 실어 왔어요. 테이블이며 의자며 수저통이며 냅킨통이며, 하물며 비행기에서 주는 신문들이 있는데 그런 신문들까지 놓치지 않고 모조리 다 가져와서 그걸 코팅해서 벽에 VMD로 맞춘다든지, 베트남 샌드위치를 파는 상인 아주머니한테 파라솔을 그냥 현찰로 사서 파라솔까지 비행기에서 가져온 경우도 있었고, 무언가 베트남을 연출할 수 있는 건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. 결국에 공간을 소비하는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다 신경 쓰는 게 아닐까? 연인 혹은 가족,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그 여행의 거리를 지나치게 되지만 결국에 그 지나친 장면들은 저는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제가 느꼈던 베트남의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씩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상권과 그 공간인 것 같아요. 그 상권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가 컨셉과 브랜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. 결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에 함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쇼트 남박꺼거는 점심 메뉴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? 직장인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메뉴에 좀 집중을 했었던 거고, 상권과 공간에 따라 컨셉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음식이 있어도 그 상권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또 무용지물일 거고,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. 23살에 호주에서 2년 정도 요리를 하다가 돌아오면서 계속 동남아시아 식당을 일했는데, 그때 쿠킹 클래스가 굉장히 활발할 때였는데 베트남 요리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요. 한 3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모든 아시안, 동남아시아 쿠킹 클래스는 제가 진행하면서 가장 배운 건 아무래도 요리를 많이 만들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30명이 무언가 요리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. 3가지 요리를 시연을 한다면 거기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갈 거잖아요. 직접 다 그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들까지 상상해가면서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. 보통 식당에서 일을 하면 다룰 수 있는 재료, 다룰 수 있는 경험들이 부족하거든요.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요리와 정말 많은 재료들을 보고 배우고 만들었던 그 경험이 지금 메뉴 개발이나 무언가 음식을 바라보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거에 대해 컨셉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맛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어떤 컨셉과 그 중심을 잡는 게 특히 외식업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중식당을 한다면 짜장면 짬뽕이 없는 식당을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메뉴를 선보여야 될까?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, 근데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정말 중국, 홍콩, 마카오 지역에 있는 음식들이어야 되고, 근데 사실 그 레시피가 그대로 전해온다면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맛으로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. 쇼트 같은 경우에 신용산 국밥이라는 게 있거든요.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시그니처인 메뉴예요. 베트남 중부지방에 있는 분보후에라는 쌀국수에 대한 구성을 가져서 비틀어서 만든 거거든요. 사실 아무리 이국적인 음식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맛, 짠맛, 신맛, 매운맛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. 그런 밸런스를 잡을 때 너무 로컬 소스를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맛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던 것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전의 맛들
맛들을 잘 활용해서 레시피를 만든다면 형태는 다르지만 친근한 그런 맛들이 적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브랜딩을 잘 모르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? 어떻게 그래요? 하면은 어떻게 사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엄청 뭐 멋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브랜딩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맞았을 때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만든 모든 브랜드의 컨셉들이 트렌드였던 건 아니었거든요. 우리가 느꼈던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, 결국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? 저는 결핍에서 나오는 게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브랜드의 결핍이라는 거는 뭐랄까 정말 진심에 나오는 행동들, 이야기들, 이거 아니면 안 돼? 이런 것들이 결핍에서 나오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? 키보가 조금 그런 편에 속하는데 키보라는 뜻이 희망이라는 뜻인데 저는 사람들이 언제 위로를 받을까 했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. 우리가 일을 끝내고 항상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집에서 샤워하고 아니면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정말 위로받는 게 아닐까? 그 한 잔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아갔던 것 같고 남박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 단 한 개를 팔고 아침에 열어서 점심에 닫거든요. 제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췄던 건 정말 한 끼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끼니를 되게 급하게 먹기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. 저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는 끼니가 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분이 와서 온전하게 한 그릇을 첫맛, 중간맛, 끝맛을 오로지 느끼며 위안받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서 끼니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에 단일 메뉴를 선택을 했던 거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버버리 컬렉션이 크게 열리면서 디자이너가 평소에 갔던 스트릿 브런치 카페를 같이 갖고 와서 쇼를 열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 카페를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. 저는 사실 양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식당은 만들어지면 3개월, 6개월 기간 동안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잡아가는데 잡아가는 거 없이 첫 달 오픈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손님들을 문제없이 완벽히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게 뭔가 고민과 많은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많은 회사와 협업을 해나가면서 외부 활동으로 정말 많은 실패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경험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실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큰 문제 없이 행사를 잘 운영하지 않았을까? 저는 사실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걸 했어? 대단하다. 어떻게 이런 걸 한 번 했어? 하지만 이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일만 맡고 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 힘들고 재미없고 멋없는 일을 한 9가지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서 간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? 이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직 저는 꿈을 꾸고 있는 중학생인 것 같아요. 아직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꿈을 꾸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.